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작은 마을에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젊은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으며 자신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파블로와 브루노는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고 꿈을 이룰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의 이장이 마을을 가로질러 있는 산 위에 있는 샘에서 샘물을 길어 마을로 실어 나르기 위해 2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젊은 두 사람은 마을로 배달되는 샘물의 양에 따라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브루노와 파블로는 열정적으로 일에 임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브루노와 파블로는 양동이를 가져가서 샘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마을로 돌아오면서 열심히 일했죠. 밤에는 그날 받은 임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일과 자신이 번 돈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꿈을 이루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한 번에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양동이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브루노는 돈을 더 많이 벌면 머지않아 자신이 꿈꾸던 소와 그리고 집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파블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무면 등은 아파하고 손은 쓰리고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죠. 파블로는 돈을 보다 많이 벌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파블로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산에 있는 샘에서 마을로 물을 나르는 상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양동이를 가지고 샘에서 마을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은 물을 나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곧 그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나 신이 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파블로는 물론 자신의 생각을 친구인 브루노에게 알려주고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에 함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브루노는 파블로의 생각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루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내 돈으로 오늘 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브루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대신 브루노는 더 큰 양동이를 갖고 이 샘물에 좀 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파블로는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과 이걸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이것이 완성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표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매일 그는 전과 같이 일하고 물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쉬는 시간에는 열심히 돌이 많은 땅을 파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갔지요. 첫 달에 사람들은 파블로가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브루노와 마을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그를 놀려댔습니다. 사람들은 파블로를 파이프라인맨이라고 불렀죠. 이 기간 동안 브루노의 수입은 2배가 됐습니다. 그는 벌써 소와 더 큰 집을 샀답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었죠. 브루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물을 날라서 힘들게 번 돈으로 술집에 가서 즐겼답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매일 그 무거운 양동이를 지고 다니기에는 등이 굽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몸은 피곤했습니다. 곧 그는 몸이 약해져서 점점 더 적은 물을 나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파블로는 한 달, 두 달 계속 일했습니다. 곧 한 해가 지나고 이듬해가 됐습니다. 마침내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파블로는 양동이를 지는 것 대신 그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물을 마을로 날랐습니다. 파블로는 그전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마을로 흘러들어왔지요. 파블로가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그가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물은 흘렀습니다. 파블로는 행복했으며 자신의 안목과 인내력과 노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의 수입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이 흐르는 동안 계속 흘러들어왔습니다. ABO 이정미입니다. 안녕하셨어요? 파이프라인의 우화를 저는 참 좋아해요. 그 책이 참 편안하면서도 이렇게 그 핵심을 잘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또 마침 그것이 영상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그 파이프라인의 우화에서 나온 것처럼 저도 사실은 양동이를 나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양동이의 크기는 제가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그 어떤 경력이나 그런 이력에 의해서 정해졌겠죠. 그래서 저는 양동이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제가 학원에 나갈 때는 월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개인 레슨을 할 때는 가서 이제 그달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학원에 있으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의 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시간 안에 가르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막 명수를 세어보니까 23명에서 25명이더라고요. 하루에 내가 빡세게 가르치면, 그러니까 학원 안에서. 근데 어느 날은 제가요,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애들이 들어오는데 돈이 보여요. 애들 명수가 결국에는 저의 임금을 정했던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 사이에서는 몇 명인지 인원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 프라이빗 다 나오는 거니까, 내 얼마의 그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그게 안 돼서 저는 알바도 했어요. 따로 가외로 이제 다른 아이들을 더 가르치거나, 아니면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면서 누가 하길래 나도 봉투도 한번 접어보기도 했어요. 그거 할 듯이 알던데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밤을 새고 하는데 그 50원, 100원 뭐이나 마나 하는 그런 돈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양동이의 크기를 더 크게 하는 것이 돈을 더 벌겠더라고요.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열심히 더 일했고, 알바도 더 구해봤고, 그 다음에 재투자를 했었어요. 재투자를 해서 그것을 내가 교육의 어떤 수준을 제 스스로 높여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계속 대안을 찾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벽돌을 들고 있어서 우리 아이를 안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벽돌을 내려놓으면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벽돌을 들고 다녔어요. 아이에게 잠깐만 기다려줄래? 조금만 기다려줄래? 엄마가 나중에 보상할게. 그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에게는 별다른 그것이 없었단 말이죠. 이걸 매번 이렇게 누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우리 애기 아빠를 너무너무 쫓아다니는 거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쫓아다녀서 결혼했는데요. 결국에는요,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머니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신앙적으로도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가난한 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꼭 마치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어떤
음, 나의 그 뭐라 그래 연단이라고 했지. 왜 나는 그거지? 다른 걸로 난 연단을 받고 싶은데 왜 자꾸 이렇게 가난하고 연결되지? 난 그런 거 하기 싫은데 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도 방법이 없고 열심히 산 만큼 제가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첫째 낳고도 산후조리를 거의 못했고 둘째 아이 낳고도 거의 산후조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여러 군데로 많이 아팠고 그 엄마 얘기만 하면 막 내가 울어요.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쩌다 찾아온 아메가 저는 언제였냐면은 우리 아이가 막 기어다닐 때 겨우 앉아있을 때 6개월 8개월 때 처음 아메를 접했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그렇게 해보다 보니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됐고 또 굉장히 미안함이 많이 컸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했고 자식 노릇도 제대로 못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굉장히 고달프더라고요. 나는 그걸 극복해야 된다고 평생 그러고 살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많았었어요. 꿈이 많았었는데 그게 원래 없던 사람이 됐어요. 그냥 없고 의욕도 없어지고 또 몸도 굉장히 망가진 데다가 갱년기가 왔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찾아온 아메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찾아온 아메이가 바로 이관우 사장님께서 오셨던 그 아메이였어요.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현실 점검도 많이 해주시고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한 아메이를 굉장히 많이 펼쳐주셨던 거를 기억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마케팅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오늘은 쉬어가시라고 편안한 아메이 스토리텔링을 그냥 하는 거로 여러분께 또 다른 맛의 아메이를 좀 선보이고 싶어서 나름 애를 썼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적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서로 눈을 아이 컨택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관호 사장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매일 오시고 초인종을 누를 때 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관호 사장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그 너무 괴로운 부분을 자꾸 들춰내는 것 같았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접어놨었던 것이고 밟아서 구겨놨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내 손으로 펼쳐서 댄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여력도 없고 여유도 없고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자꾸 들춰내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파이어 전략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 마음에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한 얘기가 와우 그랬어요. 기댈 언덕이 있다.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한 아메이가 지금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행해 온 것 같아요. 숨가쁘게 넘어왔는데 후루룩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도 5년도 후루룩 갈까봐 잘 지내고 싶어요. 그때 다짐한 것이 뭐냐면 나는 다시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거야. 그게 저한테는 약이었어요. 그 이후로 후회할 행동과 후회할 말을 안 하려고 굉장히 무단히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 막 후회를 했거든, 처음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왜 발등을 찍었을까?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온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 희망이란 단어가 내 가슴에 품고 다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아, 나는 희망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를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우울할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알아보기 전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 과정이 저에게는 이미 지난 거예요.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후회를 안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되게 만드는 아메를 해야 돼. 되게 만들어 버려야 돼.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정기 미팅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독립할까? 어떻게 하면 리딩 스쿨을 잘할까?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진행해 왔고, 지금은 어떤 아메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감동의 아메. 내가 상상은 했어요. 어떨 것이라고 상상을 했고, 강희한 사장님께서 매번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치의 도구. 또 가치 넘어 가치를 어떻게 세우고. 근데요, 상상만 했지 그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하는 아메이는 뭐였냐면, 회복의 아메이를 절실히 느낀다는 거. 어느 누구. 아메이는 수단이라는 거. 아메이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 아메이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진 거, 내가 희망이 됐던 것처럼. 그리고 아메이를 통해서 누군가 건강을 되찾는데 그 사람이 시든 꽃이 다시 회춘하는 것 같이 다시 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꽃이 다시 살아나지 않잖아요. 근데 시든 꽃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건강이.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감동이에요. 그것 때문에 물불을 더 안 가리고 뛰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제게 희망이고, 아메이는 제게 보상이고 꿈이에요. 그거를 이루게 만들어준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마케팅, 우리 아메이를 뭔가를 사업을 하기 전에 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그 제품은 어떤 것인지, 또 마케팅은 정말 합리적인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내게 맞는 것인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 제가 회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메이는 100개 국가나 및 지역에 진출해서 100% 성공했다라는 게 너무 좋고요. 환경 최우선 정책이라는 게 너무 기가 막혀요. 이거는 우리가 요새는 제가 그 환경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막 그냥 질러요. 아니, 비싸도 써야지. 어? 지구가 망한 다음에 아들이 잘 살길 원해? 그러면서 막 질러요. 근데 이미 아메이는요, 이거를 예전에 60년 전에 머리 감고 뭐 비누로 쓰고 세수하고 이 닦고 다 했다라는 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회사를 볼 때 이런 부분에 60년 전부터 했다면 볼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품질 최우선 정책 세계 10대 연구소 안에 들어가고요. 매년 R&D 비율이 10% 이상, 이 10% 이상을 감이 안 왔었어요. 저는 이쪽으로는 저는 몰랐으니까. 근데 이 10%가요. 어마어마한 거래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뭐죠? 초인류 기업을 향하여 그 회사가 10%가 안 된다고요. 터무니없다는, 깜짝깜짝 놀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투자로, 재투자로 굉장히 품질이 앞서게 하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정책을 펴고 있는 기업은 보통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최우선 정책 100% 만족 보증제가 있잖아요. 이 100% 만족 보증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 소비자에게도 땡큐고요. 3개월 동안 거반 반 써도 바꿔주잖아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도 바꿔주잖아요. 그 소비자도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3개월이면 90일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사업자잖아요. 사업자의 관점으로 볼 때는 누군가 소비자가 그런 어떤 컴플레인을 했을 때 충분히 커버될 수 있도록 회사가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거. 하나도 리스크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는 사업의 기회로서도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메이 회사를 다시 볼 수 있는, 다시 설명하고 빵빵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네 번째 보니까 직접 판매 방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판매 방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해요. 지금은 농수산과 직거래, 모와 직거래, 다 직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원래는 굉장히 대단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리치 디보스 사장님하고 또 스티븐 벤 엔델 사장님, 여기 사장님 나오잖아요. 그분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으로 계셨다라는 거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의 경제 대통령, 미국의 상공회의소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까요? 경제 대통령인데 아메이, 소위 동네 아줌마가 말하는 그런 아줌마는 아메이가 그런 회사는 뭐 다단계야, 뭐 피라미드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무관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경제 대통령으로의 자리를 그 스티븐 벤 엔델 사장님이 하셨었고 의장으로 취임하셨었고 또 그의 아버지 분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 또 부자가 그렇게 했다라는 건 역사상에 없었다라는 거를 봐서도 미국 기업 내에서도 굉장히 타에 굉장히 부러움을 사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회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저희는 5A1이라는 그런 그 단위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초인류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 와닿더라고요. 10년 동안 전쟁이 나도 망할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삼성이 굉장히 태극기 휘날리고 있잖아요. 지구상에서. 그런데 그 회사에서도 초인류 기업을 향하여라는 슬로건을 건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암에 있는 광고를 안 할 뿐이지 그 내막을 자세히 알아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회사, 탄탄한 회사, 정직한 회사가 아니라고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 도전하십시오. 믿고 도전하면 많은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분이 살아 생전에 제가 다이아몬드대에서 꼭 가서 뵙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요. 참 고마운 분이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창립 이념이 있죠. 저는 이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그럼 한번 견주어 볼까요? 다른 타 회사의 창립 이념은 희생 또는 봉사 또는 인재. 저는 인재라는 말이 좀 거슬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인재를 뽑는다라는 것은 회사에 굉장히 이득이 되는 사람, 또 그래서 다시 환원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인재가 아니면 날 안 써주겠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메에선 그런 말 안 했거든요. 남녀노소, 귀천도 상관이 없고 가방끈도 상관이 없고 내 배경도 상관이 없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저에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회사가 이렇게 빵빵하네, 너무 좋네 라고 얘기하고 지금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그럼 밖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컴퓨터 회사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지금 당장 다가올 10년의 변화가 지난 50년 변화보다 클 것이다. 인터넷 혁명이 시작되면서 대기업의 절반은 사라질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능가하는 회사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일 것이다. 밖에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통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리수거 잘해야지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그걸 지켜내야 되는 의식 수준이 분리수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제일 쉬운 건 뭐죠?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 가장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어 놓으면 바다도 강도, 산도, 공기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우리가 좋은 물, 좋은 공기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잖아요. 1도, 앞으로 1.5도를 넘어가면은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무서운 상황인데, 그거를 빨리 인식시키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새 얘기를 해요. 비싸도 쓰세요. 근데 비싸지 않아서 어떡하지요? 라고 얘기해요. 한 병에 1,000원도 안 되는 그런 그 디시드랍스를 가지고 비싸다고 하면서 지구를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되게 강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럼 요즘에는 그게 먹혀요. 왜? 다 알고는 있거든요. 방법을 모르거든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께서. 자, 세제계의 명품이죠? 정수기는 또 어떻습니까? 정수기 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수기가 세계 1등이에요. 청정기 회사 아니지요. 근데 청정기 그 사이트 들어가서 그 뭐죠? 그 영국 알러지 재단에 틀어봐서 걸러주고 하는 걸 제일 좋은 게 뭐지? 라고 클릭 딱 하면 뭐가 나오죠? 아메이 청정기가 딱 띄어나와요. 제조회사로 전 과정 원라인 시스템을 하는 것은 책임을 지고 내가 만들겠다. 세제도, 정수기도, 공기도 모두, 아티스트리도 또 사람을 살리는 그 제조회사라는 게 난 너무 좋아요. 그 농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제 매출의 대부분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저기 뭐죠? 유트리라이트. 유트리라이트 너무 사랑해요. 오늘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나서 또 정보를 나누고도 왔는데, 그렇게 지구를 구하는 소비를 그냥 소비예요, 그냥. 그런데 지구도 살리고 나도 살린다. 나라도 구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본사 전경이잖아요. 이 본사 전경에는 다들 말씀하세요. 굴뚝이 없네요. 그만큼 굉장히 의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저 파란 거 있죠. 저게 인공호수인데 그것이 1급수라서 물고기가 산다고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었냐면, 정수기가 처음부터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람 먹는 물까지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는 소비자도 또 사업자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품으로 우리는 좋은 생활 주식회사라는 것을 너무 좋아요. 눈 뜨고 찾아봐서 카탈로그에 다 비치하고 더 비치해도 우리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쓰는 태음필품인데. 자, 마케팅 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자, 저는 이 마케팅을 되게 좋아해요. 한꺼번에 다 사파이어까지 끝내버릴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제가 있어요, 만약에. 아메이. 제가 생활 필수품이 있잖아요. 샴푸, 뭐 비누, 뭐 미역, 된장, 고추장, 공기청정기, 물, 정말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 생활 필수품들을 우리가 써요. 어디에서 쓰냐면 저마트, 이마트에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소비를 하는 건데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마트, 저마트에 가서 20만 원 정도의 소비를 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데려가고 옆집 사는 친구도 데려갔어요. 그래서 모두 20만 정도의 돈을 썼어요. 그랬을 때 아메이는요, 여기에서 이마트 저마트에서는 0.01이죠. 0.01의 그 포인트 점수를 줘요. 맞습니까? 갑자기 잊어버리네. 그러면 한 200원 정도의 포인트가 쌓여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죠. 200원. 200포인트가 쌓여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60, 그러니까 20, 20에서 모두 총 수익이 얼마냐면 60만이에요. 그죠? 근데 지출은 얼마예요? 600포인트예요. 근데 이 600포인트를 그냥 나누지 않죠. 어디로 가죠? 다시 이 마트에 가서 사야 돼요. 왜? 쿠폰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도 어때요? 우리는 땡큐예요. 안 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우리를 배우면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아메이에서도 똑같이 샴푸, 미역 뭐 다 팔아요. 다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메리트가 있어야 이분이 이쪽으로 옮겨 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메리트가 뭘까요? 아메이로 옮겨 탈 수 있는. 자, 똑같이 20만으로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아메이에서는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정해졌어요. 20만이라는 점수가 혼자 써도 좋지만 나눠 써도 좋아요. 너, 나 10,000원씩 써서 20명이 모여도 좋아요. 근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20만이라고 할게요. 3%를 돌려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3%를 돌려주니까 어떻게 됐냐면 3% 돌려주니까 6,000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해요? 통장에 띵동 하고 보내주더라고요. 또 6,000원을 이 사람도 모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로 어느 마트로 가시는 게 현명할까요? 이마트 저마트로 가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아메이를 옮겨 타는 게 현명할까요? 당연히 여기로 가겠죠. 6,000원이면요. 밥값은 안 되지만 아주 맛있는 커피값은 되잖아요. 그죠? 맛있는 커피값 정도 내가 내 물건을 소비하면서 얻는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 총 수입이 회사의 이익으로 보면 똑같이 60만이었어요. 근데 지출이 얼마큼 되죠? 6, 38, 18,000원이라는 돈을 아메이에서는 기꺼이 통장에 보너스로 넣어주세요. 자기가 쓴 만큼. 참 땡큐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보다 훨씬 많은 30배잖아요. 30배의 이득을 얻을 때는 확실히 옮길 브랜드 체인지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런데 제품은 진짜 삐까 번쩍하다. 대단히 좋다. 그러면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똑같이 소비를 했는데 훨씬 더 내게 이득이 왔지요. 그런데 아메이를 이렇게 대부분 많이 마케팅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에겐 뭐가 있냐면 사파이어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별 구매요. 각자가 썼을 때 내게 이득이 되는 개별 구매 방식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무엇을 말씀드릴 거냐면 공동 구매 방식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같이 썼을 때 어떻게 힘이 되는지. 아까 소비자 위주의 마케팅이 우리 거라고 했잖아요. 자, 볼게요. 똑같이 아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실 분 순서대로 묶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이득이 오는지 한번 볼게요.
저희 아메이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가장 나중에 가입한 분들에게 먼저 보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보세요. 20만을 썼을 때 아까 3%가 적용이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분은 아까 이분처럼 6,000원이라는 돈이 캐시백이 되십니다. 손해 봤나요? 아니요. 손해 안 봤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을 소개한 사람은 요 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공이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 사람까지 매출이 일어났네요. 아메이에서 땡큐해요. 라고 해서 묶어줬어요. 소비자의 힘을 키운 거예요. 공동구매 방식으로. 그러면 전체 매출이 40만이 되잖아요. 40만은 아직 그 다음 단계인 6%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3%가 적용이 되세요. 그러면 3, 4, 12, 12,000원이잖아요. 12,000원은 이 그룹에 준 보너스예요. 그럼 아까 이분에게 줄 6,000원을 빼고 제하고 그 나머지 6,000원을 제 통장에 넣습니다. 그러면 손해 보았나요? 손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처음에 가입한 사람을 묶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소개됐고 이 사람이 소개됐어요. 그럼 이것에 대한 전체 매출을 적용을 시켜줄게요. 해서 60만이 되었네요. 60만을 했더니 아메이에서 많이 모았어요. 이번엔 더 많은 혜택을 줄게요. 라고 하면서 6%의 6%를 적용시켜줘요. 그래서 66에 36, 36,000원이라는 돈을 그룹에 넣어줍니다. 그럼 2분의 6,000원과 2분의 6,000원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가 제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12,000원을 제외하니까 얼마죠? 24,000원이 들어옵니다. 자, 손해 보셨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가져가세요. 아메이에서 총 지출이 총 수입이 똑같이 60만이지만 지출이 얼마예요? 36,000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메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 당신의 네트워크가 탄탄해져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쓰는 그룹이 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당신의 통장에 마르지 않는 샘물, 아까 보셨잖아요. 파이프라인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36,000원을 돌려준다. 24,000원을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4,000원이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4만 원이 된다면 땡큐겠죠. 근데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메이 가치는 이런 거였어? 몰랐잖아. 제가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만났을 때 듣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를 만났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거는 고맙다는 말과 아메이가 이런 거였어? 나 몰랐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뢰잖아요. 파는 게 아니라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느 날 고기 하나 더 붙었어요. 240만 원 정도 들어온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해요. 사파이어 전략은 이렇게 소비자들을 위하고 사업자들을 위해서 묶어나가서 절대로 흩어지지 않고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든다. 결국 내 수입의 보장은 끝까지 평생, 또 매달, 아까 보셨죠? 증가하면서 뭐죠? 그거 주는 거? 상속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굉장히 세게 말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소개해서 해준 분들 중에서 사업자가 나오실 거 아니에요. 나는 사업에 관심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한 분을 이분은 이제 이 그룹의 이 그룹을 우리가 독립이라고 해요. 1000만 PD를 이루면, 그거 너무 지저분해서 모르겠죠.
좀 지울게요. 여기 줄게요.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도와서 뎁스 사파이어 전략적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생기고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000만 PB 그룹이 되면 우리는 그걸 독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은 SP. 이번에 김현수 사장님, 또 강혜정 사장님 너무 축하드려요. SP 되셨죠? 자랑이에요. 또 이 그룹이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하면 저희는 GP라는 핀을 성취해요. 제가 오늘 아주 그냥 개 탔네요. 우리 박미정 사장님도 GP를 했잖아요. 오늘 사업 설명 딱이네요. 근데 이분이 요거를 이제 또 세 번 더 하면, 즉 SP라는 1000만 PB를 6번 하면 우리는 PT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하는 핀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핀을 달았을 때 얼떨떨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1년을 유지하면서 파운더스 PT를 해보니까 다른 책임감, 다른 또 만족감, 또 다른 감사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한 그룹을 하다 보면은 다른 그룹, 두 그룹을 독립시키실 수 있는 시간이 와요. 제가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핀을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개를 독립시키시면 이것을 에메랄드라고 하고, 그 다음 핀 12달을 유지하시면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번에 박서연 사장님, 김도영 사장님 지난번에 오셔서 스피치 하셨잖아요. 우리의 자랑이셨는데 그걸 완성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전에 2개의 그룹을 독립시켰을 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수석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수석은요, 여기서 보면 한참 가야 해요. 근데 저희 사파이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그룹이 탄탄해져서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에메랄드인데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가 보인다. 이미 다이아몬드 레그를 가지고 계신다. 그럼 뭐냐면 다이아몬드 6줄을 가지고 나는 수석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고급 마케팅을 또 스폰서님께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사파이어 전략이 얼마나 위대한지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런 걸 아시게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핀이 계속 어디까지가 끝인데 끝이 없으십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한번 깨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빙산의 일각을 마케팅으로 보여드렸어요. 여기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거나 도덕적이지 않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권리를 찾아가고 소비가 수익이 되고, 그 소비가 그냥 내가 용돈 쓰고 커피 마시는 그런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을 준비할 수 있고 내 노후도 준비할 수 있고 상속까지 된다라는 그런 매출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걸 진짜 보여드릴 거예요. 공유해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진짜와 뻥을 보여드릴게요. 뻥! 여태까지 회사, 또 마케팅, 제품 보셨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런 걸 가지고 진짜 할 수 있다고? 라는 의문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시원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런 걸 가지고 사파이어 전략을 들고 요즘에 말하는 우리 플라이필에 올려서 어떻게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는데 가속이 붙냐,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리 제 자랑입니다. 우리 박미정 사장님은 진짜 찐 사파이어 전략으로 인해서 굉장히 굴러가는 아메이를 맛보고 계세요. 벌써 지금 오늘이 9일이고 내일이 10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가셨어요. 1000만 PB를. 굴러가는 아메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SP를 달성했을 때에는 1000만 PB를 거의 말에 했던 것 같아요. 말일에. 근데 그것이 굴러가다 보니까 19일이 돼서 깜짝 놀랐어요. 19일에 제가 플래티넘을 마감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18일, 17일, 이번에는 10일 될 것 같아요. 굴러가는 아메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박미정 사장님께서. 저는 그래서 자랑이에요. 또 자랑 보여드릴게요. 김현순 사장님. 이번에 SP 정말 축하드립니다. 김현순 사장님의 여러 번의 스피치 속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다시 한 번 더의 용기를 제가 느꼈어요. 제가 용기를 냈었던 것처럼 그분이 그래서 더 그 부분이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그룹에서 굉장히 많이 헐떡거리고 다니다가 왔거든요. 근데 김현수 사장님은 이 안에서 꿋꿋이 계속 계시면서 스폰서와 관계를 가지면서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정말로 축하드려요. 우리 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 우리 강혜정 사장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24년 리얼 아메이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제 파트너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3년 해서 증명했으면 끝이지. 그리고 그걸 지켜본 사람이 24년 동안 지켜봤다가 저렇게 해내면 그게 끝이지. 뭘 더 물어봐? 저는 진짜 감동이었어. 그 말이. 야, 다른 사람도 이렇게 느끼겠구나. 저 사진 중에서 오늘 꿈을 위해 오늘도 뜁니다. 저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막 하는 그 모습이요. 우리 각자의 모습이잖아요. 너무너무 뭉클했어요,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너무 멋진 아메이를 또 해내고 계신 거예요. 또 보여드릴게요. 김도영, 또 박서연 사장님. 따끈따끈한 유파운더, 어머, 에메랄드를 빼먹었네요. 에메랄드세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저분은, 제가 장안에서부터 쭉 같이 있으면서 힘을 많이 받았던 리더셨거든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그런 것들을 해내고 또 그런 파트너를 계속 배출해내시는 걸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찐이 뭔지, 되는 아메이가 뭔지를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심현규 사장님이세요. 이분을 제가 볼 때마다 굉장히 뭉클뭉클해요. 더 힘이 솟고요. 더 하고 싶어지게 만드세요. 왜냐하면은 저도 돌아다녀 봤잖아요. 헤매 봤잖아요. 진실한 사람은 진실함을 알아보는 아메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진실한 눈을 가지고 그동안 진실한 아메이를 알아보시는 그런 해안이 있었다라는 것이 또 진짜 아닙니까? 뻥 아니고 찐이에요. 자, 또 볼까요? 거지 같은 게 아니라 거지 같은 거지 같은 아메이를 10년 이상 하다가 이제는 하늘을 나르는 재수생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신 우리 스폰서님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그때 문을 두드리지 않고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감사드려요. 지금도 다른 데서 다른 어떤 그런 저 같은 사람을 또 찾아서 발굴하고 계시는 우리 스폰서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휠에 올라탄 왕자와 공주님 계시죠. 엄병학 여영자 사장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쩜 저 두 부부가 너무 알콩달콩 저렇게 아메이를 잘 하시는지 너무 멋지시고요. 제가 이분들이 플라이휠에 올라탔을 때 그 가속력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찐 아메이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또 이분 누군지 모르시죠? 제가 카톡에서 얼굴을 캡처하고 싶었는데 얼굴이 없는 거예요. 김은실 사장님이세요. 김은실 사장님은 항상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로 용광로를 만들어 주시는 걸 제가 항상 느껴요. 도전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김윤슬 사장님이 이 안에서 헌신하시고 기여하시는 그 부분을 보면서 저희 팀이 정말 다르다, 된다.
그거를 또 하나하나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캡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혜한 사장님의 찐팬이죠. 찐팬. 아, 찐을 빼먹었네. 찐팬이세요. 큐 사파이어. 박종훈 사장님 축하드려요. 제가 왜 찐팬이라고 그랬게요. 박종훈 사장님은 사파이어 전략의 위력을 아시는 거예요. 저희의 플라이풀에 올려 태우고 또 올라타고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거침없이 가시는 우리 박종훈 사장님 정말 멋있으세요. 해내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자랑하셔도 된다는 거를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 팀의 자랑이시죠. 옵티머 헬스의 최강 퀸. 매일 헌신하시죠. 꽃으로 헌신하세요. 김현희 자수명사님 진짜 감사드려요. 제가 입이 다르고 말토록 얘기하고 다녀요. 이분이 우리 팀의 건강에 획을 그으셨잖아요. 이분의 공로와 헌신이 정말 우리 팀이 되는 거라는 걸 또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뵀으면 좋겠네요. 또 김은희 사장님, 제가 왜 좋아하냐면 우리 개띠들이에요. 같은 띠들이에요. 근데 이 사장님이 예전에 15%의 기적이라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요, 예전 그룹에서 15%를 딱 한 번 해봤어요. 그게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SP 가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15%갈 때 울었어요. SP 갈 때는 얼떨떨이 갔고요. 진짜 15%는 저할 땐 마에 아주 평형할 수 없을 만큼 기뻤던 핀이에요. 근데 김은희 사장님도 그런 핀을 처음 장안에서 하셨다고 했을 때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가 되시라고 되는 팀이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강혜한 사장님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이 부분은 너무 감사드려요. 강혜한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아버님의 번호로 증명해내셨다는 거, 사파이어를. 사장님은 입이 성공했잖아요. 사장님은 입이 부자잖아요. 사장님은 너무 잘하잖아요. 사장님은 예전에 아나운서셨잖아요. 그런 말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파트너들을 위해서 증명해내셨다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뭘 더 보겠습니까? 뭘 더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갱이에요. 답인 강혜한 스폰서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서 내 사업에 접목시키시고 굉장한 아메이로 거듭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운전기사까지 하시면서 매번 보여주시는 스폰서님께 진짜 찐 감사드립니다. 저 세훈이와 지훈이잖아요. 저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되고 또 우리의 아이들이 저 몫을 해내고 그들이 모여서 제 2세대, 3세대 아메이로 정말 거듭날 아메이가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서 하나 더 올렸어요. 모두들 다이아몬드 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빛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해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힘들게 보이기도 했어요. 저 혼자 길을 펼쳐내려니 얼마나 외로우셨겠어. 근데요, 거꾸로 생각하니까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그냥 저거 뒤로 붙잡아 매고 그냥 걸어가면 다 길이 돼버려. 그게 다 내 길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길을 막 만들고 다니는 아미. 너무 신이 나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지만 이제 몸도 건강해질 차례예요. 그래서 자랑해요. 오늘 왔어요. 4시 30분에. 제가 또 더 멋있고 날씬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기계를 잘 다루는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저의 스토리 말씀을 드렸어요. 힘내시고 저같이 힘들었던 사람도 저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된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시고 완전 여러분이 볼 땐 제가 좀 미쳤잖아요. 안 미칠 것 같은 사람이 미치는구나. 되는 아미를 봤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그 길을 먼저 가주신 선배, 스폰서님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